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민법의 처음 부분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할지, 그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법률행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뜻을 묻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하지만 그 법률행위의 뜻은 민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 뜻 자체를 조금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네, 법률행위라는 것은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네,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한번 이대로 읽어보세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 여기에 시험 문제가 한 개 정도가 있는데요. 행위자가 뭘 원했다면 이 사람이 뭘 원했는지 자기 의사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사람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모든 법률행위는 이 내 의사를 표시한 거, 이 의사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요,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요, 한번 법인 설립행위. 이건 이제 우리 시험법이가 아닌데요. 법인 설립행위라는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를 보면 일단은요,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요. 자, 법인을 설립하자. 이런 의사 표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행위라는 이게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도 있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정관도 작성해야지 이런 법인 설립행위라는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첫 번째 문제를 OX로 대답을 해보세요.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답은 O죠.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의사 표시는 모든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의사 표시와 법률행위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건 틀렸죠. 왜냐하면 이 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인데, 이런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 표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 표시와 법률행위가 똑같은 개념이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를 봤을 때 법률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법률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행위를 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둘로 나눠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요건이 딱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성립 요건이 있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성립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될까요? 아니면 효력 발생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셔요. 민법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성립되고 난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요. 성립 요건이 갖춰졌다.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검토의 논리적 전제 문제가 된다. 답은
생각해 보세요. 답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오예요. 왜냐하면 성립 요건을 갖춰야지 그 다음에 성립했으니까 효력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가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검토의 논리적 전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성립 요건을요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성립 요건을 요게 못 갖췄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못 갖췄으면 그때는 뭐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성립이 되겠죠. 성립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그런데요 효력 발생 요건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요 효력 발생 요건을 못 갖췄어요. 못 갖췄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 즉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레파토리는 좀 기억을 하셨어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한 거예요. 성립 요건을 갖췄어요. 갖췄습니다. 쭉 갖춰서 자 그럼 성립했으니까 효력 발생 요건을 검토를 해보자 했더니 효력 발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그때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도 시험 문제가 있어요. 한번 OX 해보세요. 어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O예요, X예요. 답은 X가 되겠죠. 왜냐하면 성립 요건조차 못 갖췄다면 그때는 불성립이 되는 것이지 무효가 된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이고 다음에 성립 요건을 갖췄을 때 효력 발생 요건을 못 갖추면 그때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유명한 시험 문제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가 이거 성립했어. 제대로 성립한 거야. 라고 할 때요. 모든 법률행위, 이 모든을요. 일반적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은요.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기가 조금 힘든 어떤 그런 용어니까 일반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번역해서 읽으시면 돼요.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이거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런 것들이요. 그 법률행위 안에 존재하면 그 법률행위는 존재라고 쓴 겁니다. 네, 존재하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법률행위는 특이하게도 요거를요. 특별 이렇게 불러요. 특별 성립 요건을 요구해서 이런 법률행위는 이 성립하려면 이런 요건을 더 갖춰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요. 유언 같은 경우 있죠. 이건 민법에서 유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해야지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시키겠다. 법인 설립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요. 법인은 반드시 등기라고 적었습니다. 등기해야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언, 법인 설립행위뿐만 아니라 혼인 또는 입양 나 그 사람하고 혼인했어 라고 하려면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잖아요. 성립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 성립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호족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족법상 신고하고 해야지 혼인이라는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다. OX, X예요. 불성립이지 무효가 아닙니다. 성립 요건은 일반적이 뭐라고요? 모든이에요.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근데 특이하게도 어떤 법률행위는 성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더 갖춰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유언은 민법상 방식을 좇아야 되고 법인은 등기해야 성립하는 거고요. 또 혼인이나 입양은 신고해야지 그 혼인 입양 자체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효력 발생하려면 효력 발생 요건까지 갖춰야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효력 발생 요건도 모든 법률행위가 효력 발생하려면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모든 법률행위가 효력 발생하려면 당사자가요. 일단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능력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굳이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능력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세 가지 능력들을 갖춘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효력 발생 요건 충족하니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때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다음에 목적이요.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지 효력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하고 일치라고 적었어요. 하자가 없어야지. 뭔가 잘못된 게 없어야지.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때 효력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 일정한 법률행위는 법에서 정해놨어요. 야, 그 법률행위는 이런 요건까지 더 갖춰야지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컨대요. 내가 남을 시켰어요. 대리행위죠. 대리행위에서 그 대리행위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죠. 다음에 조건부 행위는요. 저 뒤에서 조건 배우시는데 조건부 행위에서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려면 조건이 성취돼야 되겠죠. 성취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에 기한부 행위가 있어요. 예컨대요. 7월 10일부터 임대하겠다. 이런 법률행위를 했으면 언제부터 임대한다고요? 7월 10일부터 그 기한이 도래라고 적었습니다. 도래해야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언 있죠. 또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어라. 이런 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 유언이나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자가 사망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저 뒤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내용을 배우시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적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관청에 허가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행위자가 나 저거 하고 싶어. 즉 행위자가 뭘 원하면 원한 그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 원한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행위도 있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요소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딱 검토를 해보니까 성립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때는 무효, OX, X죠? 불성립이 되는 것이지 무효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립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효력발생 요건을 검토하겠죠? 효력발생 요건을 검토했더니 효력발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이지 불성립이 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립 요건은 일반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법률행위는 예컨대 유언 같은 경우는 방식을 쫓아야 돼요. 이 부분 다 시험 문제예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유언은 방식을 쫓아야 되고 법인은 등기해야 되고 혼인이나 입양은 신고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효력 발생 요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 요건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도요. 모든 법률행위 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효력 발생하려면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효력 발생하죠. 그리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법률행위는 효력 발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되는데 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조건부 행위는 조건이 성취돼야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고요.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해야 되고 유언이나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매매 계약을 했다. 이때는요.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지만 효력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령
명령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데 그 법률행위가 특이하게도요. 예컨대 예를 들면요. 갑하고 을하고 농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그 농지를 파는 사람이다. 이걸 법률용어로 매도인 이렇게 불러요. 사는 사람이다. 이 을요. 매수인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셨을 때 이게 법률행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농지 매매계약, 아파트 매매계약, 무슨 뭐 자동차 매매계약, 자동차 증여계약 다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이 법률행위가 성립했나요? 했더니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봤을 때 일단은 당사자가 있나요? 있죠. 있네요. 다음에 이 매도인의 목적은 뭐예요? 매수인한테서 뭘 받아야 돼요?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다음에 매수인의 목적은 뭐예요? 매도인한테서 농지를 받는 거겠죠.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목적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갑이 내가 농지를 팔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사겠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나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성립한 거예요. 성립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립요건 검토를 했으니까 효력 발생 요건으로 가겠죠. 효력 발생 요건에서 이 당사자들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다음에 이 목적이죠.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들이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를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하자가 없으면 그때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두 번 대법원 판례인데요. 두 번 출제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목적물이 농지잖아요. 근데 이 매수인이 도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농지법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도시 사람이고 농지 사가지고